안녕하세요. 저는 책 한 권 모두가 아닌 책의 한 페이지를 소개하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원문은 아로파 세계 문학을 참고하였습니다. 한 페이지 또는 두세 페이지의 책 소개를 보시고 소장하시는 책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조던, 이리 와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날 불렀어요. 그녀가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우쭐했죠.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 중에서 데이지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데이지가 적십자사의 붕대를 만들러 갈 거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렇다고 말했죠. 그러자 자기는 그날 못 간다고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더군요. 옆에 있던 장교는 데이지가 말하는 내내 그녀만 바라보았어요. 어린 소녀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선이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 낭만적이어서 그 이후에도 그날 모습은 꼭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가 바로 제이 개츠비였고 이후 4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 후 롱아일랜드에서 만났는데 같은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답니다. 그게 1917년의 일이었지요. 그 이듬해에는 나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몇 명 생긴 데다 골프 경기에 참가하기 시작해서 데이지를 그리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데이지는 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어느 겨울밤 그녀가 해외로 떠나는 군인을 배웅하러 뉴욕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다가 어머니에게 들켰다는 이야기였어요. 뉴욕에 못 가게 된 데이지는 몇 주 동안 가족과 일절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군인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고 대신 평발이거나 근시여서 군대에 안 가는 그 지역 젊은 남자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이듬해 가을이 되자 그녀는 다시 명랑해졌고 휴전 후에는 사교계에 진출했죠. 그러고 나서 2월에 뉴올리언스 출신의 남자와 약혼한 것 같더니 6월에 시카고 출신의 톰 뷰캐넌과 결혼했어요. 그동안 루이빌에서 본 적 없는 성대한 결혼식이었지요. 톰 뷰캐넌은 자기 자동차 4대에 100명가량의 사람들을 태우고 와서는 실바크 호텔을 통째로 빌렸어요. 결혼 전날에는 데이지에게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지요. 저는 신부 들러리였어요. 피로연이 시작되기 반 시간 전에 그녀의 방으로 갔죠. 거기서 꽃같이 예쁜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6월의 밤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화이트 와인 한 병이, 다른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죠. 축하해줘. 지금까지 술은 마셔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데이지? 난 무서웠어요. 그렇게 술 취한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 좀 봐. 그녀가 침대 위에 올려놓은 쓰레기통 안에서 진주 목걸이를 찾아 끄집어냈어요. 이거 아래층에 갖고 가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그게 누구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데이지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전해. 데이지가 마음이 바뀌었대요. 하고 말해줘.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울고 또 울었죠. 난 급히 나가서 데이지 어머니의 하인을 찾아 데려왔어요.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그녀를 차가운 욕조 안에 집어넣었죠. 그녀는 손에서 편지를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채로 욕조에 들어갔는데 편지를 하도 쥐어짜서 젖은 공 모양이 될 정도였어요. 곧 편지가 눈송이처럼 풀어지니까 그제야 그걸 비누 접시 위에 버렸어요. 그러고 나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암모니아 냄새로 정신 차리게 하고 이마에 얼음을 올려준 뒤 드레스를 다시 입혔어요. 30분 후 우리가 방을 나설 때에 진주 목걸이는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고 그날 밤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났죠. 다음 날 5시 그녀는 전혀 떨지 않은 채 톰 뷰캐넌과 결혼을 하고 남태평양으로 석 달간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나는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센타바버라에서 다시 만났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빠져있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녀는 그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톰은 어디 갔지? 라고 묻고는 그가 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넌나간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때는 모래사장 위에 앉아 남편을 무릎에 누이고는 1시간씩이나 그의 눈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헤아릴 수 없이 기쁜 표정으로 바라보곤 했죠. 그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뭉클했어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조용히 웃게 만들었지요. 그때가 8월이었어요. 내가 산타바버라를 떠난 지 일주일쯤 되던 어느 날 밤 톰이 몰던 차가 벤투라 고속도로에서 외건과 부딪혀 자동차 앞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났어요. 그와 같이 있던 여자가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신문에 났죠. 그녀는 산타바버라 호텔에서 일하는 객실 청소부였어요. 다음해 4월 데이지는 딸을 낳았고 그들은 1년간 프랑스에 가 있었어요. 난 그들을 어느 봄날에는 칸에서 그 다음에는 도빌에서 만났지요. 그리고 그들은 시카고에 정착하려고 돌아왔어요. 알다시피 데이지는 시카고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들은 방탕한 무리를 데리고 다녔는데 대부분 젊고 부유하고 거칠었지요. 하지만 데이지는 평판이 좋았어요. 아마도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술꾼들 사이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건 큰 장점이죠. 말을 조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때를 봐가면서 사소한 일탈을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술에 취했으니 보지 못하거나 봐도 별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하튼 데이지가 누군가와 미래에 빠진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무언가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 6주 전쯤일 거예요. 그녀가 몇 년 만에 개츠비란 이름을 들은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물었는데 기억나세요? 웨스트에 사는 개츠비를 아냐고 물었던 거? 당신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녀가 내 방에 와서 나를 깨우더니 어떤 개츠비를 말하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나는 비몽사몽간에 그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그녀가 매우 이상한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남자 같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개츠비와 옛날 데이지의 하얀 차에 타고 있던 그 장교를 연결지을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뒷얘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나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 시절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입대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했는데요. 군 복무 중 젤다 세이어와 연인이 되지만 종전 후 가난하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합니다. 이후 글쓰기에 몰두한 끝에 자전적 소설인 낙원의 이쪽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젤다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사교계 생활에 빠져들었고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던 중 1925년에 20세기 미국 소설을 대표하는 위대한 개츠비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후 미국 사회와 방탕한 상류계층의 삶을 세세히 묘사하여 문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과 겹쳐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책 또한 피츠제럴드의 자전적 소설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피츠제럴드는 이후 술에 탐닉하여 시간을 보냈고 아내 젤다는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지만 책 속의 데이지와 개츠비의 사랑 이야기와 왜 개츠비가 위대한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